안녕하세요. 책 읽는 시간 15분입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릴 책은 총균쇠입니다. 저자는 제레드 다이아몬드고요. 출판사는 문학사상사입니다. 이 책은 프롤로그, 4개의 부, 에필로그, 특별 중부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프롤로그부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세계의 불평등에 대한 의문을 푼다. 민족마다 역사가 다르게 진행된 것은 각 민족의 생물학적 차이 때문이 아니라 환경적 차이 때문이다. 지리 환경은 분명히 역사에 영향을 미친다. 문제는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과연 역사의 광범위한 경향도 지리적 환경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를 밝혀내는 일이다. 왜 우리 흑인들은 백인들처럼 그런 화물을 만들지 못한 겁니까? 지구상의 각 지역마다 역사의 진행이 판이하게 달랐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최종 빙하기가 끝나고 13,000년이라는 기간 동안 세계의 한편에서는 문자와 철기를 가진 산업사회가 발달했고, 다른 곳에서는 문맹 상태의 농경사회가 발달했으며, 또 다른 지역에서는 석기를 가진 수렵 채집민 사회가 발전했다. 그러한 역사의 불균형은 현대 세계에까지 길고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문자와 철기를 가진 사회들은 그런 편리하고 강한 힘을 발휘하는 이기를 갖지 못한 다른 사회들을 정복하거나 멸망시켰기 때문이다. 그러한 격차는 세계 역사를 이해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사실인데도 그 원인은 여전히 불투명하며 논쟁의 대상으로 남아있다. 지역 격차의 기원에 대한 불투명한 의문은 이미 25년 전에 한 인간의 소박한 모습으로 처음 내 앞에 나타났다. 1972년 7월에 내가 열대의 섬 뉴기니의 해변을 거닐고 있었을 때의 일이다. 생태학자인 나는 지금도 그곳에서 조류의 진화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나는 그곳의 남다른 정치가로 알려진 얄리에 대한 이야기를 진작부터 들어 알고 있었는데, 때마침 그가 그 부근을 지나가는 중이었다. 우연히도 그날 얄리와 나는 같은 방향으로 걷게 되었고, 그가 곧 나를 따라잡았다. 우리는 1시간 동안 함께 걸으면서 줄곧 이야기를 나누었다. 얄리는 카리스마와 같은 힘이 있다는 걸 나는 느꼈다. 번뜩이는 눈빛이 사람을 홀리게 할 정도였다. 그는 자기 이야기를 자신만만하게 털어놓기도 했지만 예리한 질문을 수없이 던지고는 열심히 귀를 기울이기도 했다. 우리의 대화는 모든 뉴기니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던 주제였던 급격한 정치적 변화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지금은 얄리의 나라가 파푸아 뉴기니라고 불리고 있지만 그 당시는 국제연합의 위임을 받은 오스트레일리아가 통치하고 있던 시기여서 독립의 분위기가 한창 무르익고 있었다. 얄리는 지역 주민들에게 자치에 대비한 준비를 시켜야 하는 자신의 역할에 대해 설명했다. 잠시 후 그는 대화의 방향을 바꾸어 나에게 질문을 퍼붓기 시작했다. 그는 뉴기니를 벗어나 본 적도 없었고 교육도 고등학교까지밖에 못 받았지만 그의 호기심은 끝이 없었다. 첫째로 그는 뉴기니의 새들에 관한 나의 연구에 대하여 알고 싶어 했다. 나는 수백만 년에 걸쳐 다양한 조류가 뉴기니에 이주해온 과정을 설명해 주었다. 그러자 그는 자기 민족의 조상들이 과거 수만 년 동안 어떤 경로를 통하여 뉴기니에 도착했으며, 또 유럽의 백인들은 어떻게 지난 200년 사이에 뉴기니를 식민지로 만들 수 있었느냐고 질문했다. 얄리와 내가 각각 대표하고 있던 두 사회 사이의 긴장 관계에 대해서는 둘 다 잘 알고 있었지만 우리의 대화는 끝까지 우호적이었다. 2세기 전까지 모든 뉴기니인은 아직도 석기 시대에 살고 있었다. 다시 말해서 유럽에서는 이미 수천 년 전 금속기의 자리를 내어준 석기를 그들은 여전히 사용하고 있었으며, 마을에는 중앙집권적 정치체제조차 갖추어져 있지 않았다. 그러다가 백인들이 들어왔고 그들은 중앙집권적 정치체제를 강요했으며 쇠도끼, 성냥, 의약품에서 의복, 청량음료, 우산에 이르기까지 뉴기니인들도 금방 그 가치를 알 수 있는 물건들을 잔뜩 들여왔다. 뉴기니에서는 그러한 물건들을 통틀어 화물이라고 부른다.
대부분의 백인 이주민은 원시적이라는 이유로 뉴기니인을 노골적으로 경멸했다. 그들은 1972년에도 여전히 백인 나으리로 지칭되고 있었으며 그들 중에서 가장 무능한 백인이라도 뉴기니인들보다는 훨씬 더 높은 생활 수준을 누릴 수 있었다. 심지어 얄리 같은 카리스마적 정치가보다도 잘 살았다. 그러나 얄리는 그날 나에게 했던 것처럼 이미 많은 백인들에게 질문을 퍼부었고 나 역시 수많은 뉴기니인들에게 질문한 경험이 있었다. 우리는 둘 다 뉴기니인들이 적어도 유럽인들에게 지지 않을 만큼 똑똑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아무튼 그 순간 얄리는 아마도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는 다시금 그 번뜩이는 눈빛으로 나를 찌를 듯이 바라보면서 이렇게 물었다. 당신네 백인들은 그렇게 많은 화물들을 발전시켜 뉴기니까지 가져왔는데 어째서 우리 흑인들은 그런 화물들을 만들지 못한 겁니까? 간단한 질문이었지만 그것은 얄리가 경험한 삶의 핵심을 꿰뚫고 있었다. 그렇다. 평균적인 뉴기니인의 생활 양식과 평균적인 유럽인이나 미국인의 생활 양식 사이에는 아직도 엄청난 차이가 있다. 그와 같은 생활 양식의 격차는 세계의 다른 여러 민족들 사이에도 존재한다. 그렇게 커다란 불균형이 생긴 데에는 틀림없이 얼핏 생각하면 자명해 보이는지도 모르는 몇 가지 설득력 있는 원인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겉으로는 간단해 보여도 얄리의 질문에 대답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역사학자들도 그 문제의 해답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의 일치를 보이지 못하고 있으며 이제는 아예 그런 질문을 던지지도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얄리와 그런 대화를 나눈 이후로 나는 인류의 진화, 역사, 언어 등의 다른 여러 측면들에 대해 연구하고 집필해왔다. 그리고 25년이 지난 지금 이 책을 통해 비로소 얄리의 질문에 대답해보려고 한다. 인류의 발전은 어째서 각 대륙에서 다른 속도로 진행되었을까? 얄리의 질문은 뉴기니인과 유럽 백인의 대조적인 생활 양식에 국한되어 있었지만 이 문제를 확대시키면 현대 세계에 존재하는 더 큰 규모의 현저한 불균형도 내포하게 된다. 유라시아에서 발원한 여러 민족, 특히 아직도 유럽과 동아시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북아메리카로 이주한 사람들이 현대 세계의 부와 힘을 독점하고 있다. 반면에 대부분의 아프리카인을 포함한 다른 민족들은 비록 유럽의 식민 통치에서 벗어나기는 했지만 부와 힘에 있어서는 여전히 훨씬 뒤처져 있는 상태다. 또 다른 민족들, 가령 오스트레일리아, 남북아메리카, 아프리카 남단 등의 원주민들은 자기들의 땅을 모조리 빼앗기고 백인 이주민들의 손에 살해되거나 예속되고 심한 경우에는 아예 몰살당하기까지 했다. 그러므로 현대 세계의 불평등에 대한 질문들은 다음과 같이 재구성될 수 있을 것이다. 부와 힘은 왜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분포하게 되었을까? 예를 들자면 어째서 아메리카, 아프리카, 오스트레일리아의 원주민들은 유럽 및 아시아 민족들을 죽이고 복속시키고 몰살하지 못했을까? 우리는 이 질문에서 간단히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 유럽의 식민지 확장이 막 시작되던 1500년, 각기 다른 대륙들은 과학기술과 정치 조직에서 이미 크나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다. 유럽, 아시아, 북부 아프리카의 대부분 지역은 쇠붙이를 사용하는 국가 또는 제국을 이루었으며 그 중에 일부는 산업화의 문턱에까지 도달했다. 한편 아메리카 원주민 중에서 아스텍족과 잉카족 두 민족은 각각 석기를 사용하여 제국을 다스렸다. 아프리카에서도 사하라 사막 이남은 철기를 사용하는 수많은 소국이나 부족들로 분열되어 있었다. 그 밖의 민족들은 대부분이 석기를 사용하여 농경 부족을 이루거나 심지어는 수렵 채집민으로 살아갔다. 물론 1500년의 그와 같은 기술적, 정치적 차이가 바로 현대 세계의 불평등을 낳은 직접적 원인이었다. 철제 무기를 가진 제국들은 돌과 나무로 만든 무기를 가진 부족들을 정복하거나 몰살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1500년의 그러한 세계 상황은 어떻게 빚어지게 되었을까? 우리는 기록된 역사와 고고학적 발견들에 의지해 다시금 그 질문에서 쉽게 한 걸음 더 전진할 수 있다. 최종 빙하기가 끝나던 BC 11,000년경까지는 아직 모든 대륙의 모든 인간이 수렵 채집민이었다. 결국 그 BC 11,000년부터 AD 1500년에 각 대륙의 발전 속도가 제각기 달랐던 것이 곧 1500년의 기술적 정치적 불평등을 낳은 것이다.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과 많은 아메리카 원주민이 여전히 수렵 채집민으로 남아 있었지만 유라시아의 대부분 지역과 남북 아메리카의 넓은 지역, 그리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는 차츰 농업, 목축, 야금술, 복잡한 정치 체제 등을 발전시켰다. 유라시아의 몇몇 지역과 아메리카의 한 지역은 각각 독립적으로 문자 체계를 발전시키기도 했다. 그러나 그러한 새로운 발전은 모두 그 어느 대륙보다도 유라시아에서 가장 먼저 나타났다. 예를 들어 청동기의 대량 생산은 남아메리카에서는 1500년 직전에 몇 세기에 걸쳐 안데스 산맥 일대에서 막 시작되었는데 유라시아 일부 지역에서는 그보다 4000년 이상 전에 이미 일반화되어 있었다. 1642년에 유럽의 탐험가들이 태즈메니아인을 처음 목격했을 당시 그들의 석기는 그것보다 수만 년 앞선 후기 구석기 시대에 유럽의 일부 지역에서 널리 사용되던 석기보다도 단순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대 세계의 불평등에 대한 질문을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이 재구성할 수 있다. 인류의 발전은 어째서 각 대륙에서 다른 속도로 진행되었을까? 그러한 속도의 차이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던 하나의 경향이며 또한 이 책의 주제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이 책은 궁극적으로 역사와 선사시대사에 대해 다루었지만 단순히 학문적인 관심사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 정치적 중요성까지 아울러 지니고 있다. 각각 구별되는 민족들의 상호작용의 역사는 정복, 유행병, 종족 학살 등의 과정을 통해 현대 세계를 형성해 왔다. 그런 충돌의 여파는 여러 세기가 지난 후에도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고 오늘날까지 세계 일부 지역에서는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의 많은 지역은 최근까지 이어진 식민 통치의 유산 때문에 아직도 허덕이고 있다. 중앙아메리카의 많은 지역, 멕시코, 페루, 누벨칼레도니, 구소련, 인도네시아 일부 지역 등과 같은 다른 지역에서도 아직은 다수에 속하는 토착민들이 정복자의 후손들이 지배하는 정부에 대항하여 내분을 일으키거나 게릴라전을 벌인다. 하와이 원주민,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 시베리아 원주민, 그리고 미국, 캐나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등지의 인디언과 같은 다른 토착민들은 종족 학살이나 질병으로 수요가 급감하여 이제는 침략자들의 후손들에 비해 수적으로 크게 열세에 몰린 형편이다. 그리하여 비록 내전을 일으킬 능력은 없지만 그들도 점차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여러 민족들 사이에 있었던 과거의 충돌이 남긴 현재의 그와 같은 정치적, 경제적 여파와 함께 현존하는 언어적 여파도 무시할 수 없다. 특히 지난 몇 세기 동안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기타 몇몇 언어의 사용자 수가 폭증하면서 현대 세계에 지금껏 살아남은 6천여 언어의 대부분이 곧 사라져버릴 위기에 처했다. 현대 세계의 그러한 모든 문제점들이 결국은 얄리의 질문에 내포되어 있는 상이한 역사적 궤적들에서 비롯된 것이다. 문명 연구의 동기는 문명의 우위 찬양이 아닌 단순한 역사 이해. 얄리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으려고 하기 전에 우리는 우선 이러한 논의 자체에 대한 몇몇 반대 의견부터 검토해봐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한 의문을 품는 것조차도 불쾌하게 생각하는데 거기에는 나름대로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 반대 의견은 다음과 같다. 만약 우리가 어떤 민족이 다른 민족을 지배하게 된 과정을 설명하는 데 성공한다면 그것은 그 지배를 정당화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 다시 말해서 그러한 결과는 불가피했고 따라서 이제 와서 그 결과를 바꿔보려고 노력하는 것은 부질없는 짓이라는 주장이 되지 않을까? 이와 같은 주장은 흔히 원인의 설명과 정당화 또는 결과의 승인을 혼동하는 경향에서 기인한 것이다. 역사학적 설명의 목적은 그 설명 자체와는 별개의 문제다. 그리고 어떤 현상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러한 결과를 반복하거나 영속시키기보다는 변화시키려는 용도로 사용될 때가 더 많다. 그렇기 때문에 심리학자들은 살인자나 강간범의 심리를 이해하려 하고 사회 역사학자들은 대량 학살이 일어나게 된 이유를 이해하려 하고 의사들은 질병의 원인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그러한 연구자들은 결코 살인, 강간, 종족학살, 질병 등을 정당화하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반대로 원인을 이해함으로써 그 같은 인과관계의 사슬을 끊고자 한다. 네, 제가 읽어드리는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나머지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 책을 구매하셔서 읽으시면 됩니다.